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얼굴을 가린 소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겪은 일을 쓰겠습니다. 여름방학 중 어느 날 나와 친구 ABC는 갑자기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계곡 낚시를 좋아하는 C의 친척에게서 예전에 들었던 캠핑하기 딱 좋다는 산속 강변 장소를 수소문해서 그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도중에 길을 잘못 든 모양이었습니다. C의 친척이 말했던 곳과는 다른 강변에 도착해버렸죠. 그래도 충분히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건너편은 숲이었지만 이쪽은 자갈이 많고 잡초도 거의 없는 탁 트인 공간이었고 습기도 없어서 꽤 쾌적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A와 C가 야, 조금 앞 건너편에 뭔가 이상한 사당 같은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나와 B가 둘을 따라 그 장소에 가보니 과연 건너편에 돌로 만든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당이라면 앞에 돌이 같은 게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당은 사각형이나 옆면이나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 지붕인데 이건 원기둥 형태의 지붕은 둥글어서 꽤 기묘한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당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다른 무언가 같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니 사당 밑동에 아직 시들지 않은 꽃이 받쳐져 있었고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당은 이끼가 잔뜩 끼어 꽤 오래된 것 같았고 청소된 흔적도 없는데 꽃만 새 것이라는 게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발끝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죠. 딱히 아무도 더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일단 저녁 준비나 하자는 얘기가 나와 캠핑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슬슬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태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A에게 너 뭔가 말했어? 하고 물었더니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B와 C에게도 같이 물어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기분 탓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에서 태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A, B, C에게도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B가 야 지금 그거 뭐야? 하고 묻자 C가 야 여기 누가 있어? 하면서 사당이 있던 쪽 강 기슭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기모노를 입은 10살에서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같은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끔 해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A가 뭐야 저거 하면서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슬슬 어두워지니까 부모님한테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A에게 볼래? 볼래? 하며 낄낄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상했습니다. 어린아이 특유의 맑은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텅 빈 것처럼 공명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죠. A가 좀 짜증이 났는지 장난치지 말고 부모님한테 돌아가 하고 조금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얼굴에서 떼어냈습니다. 우리는 A의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아이의 얼굴을 본 A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그 자리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번엔 우리 쪽으로 걸어오면서 또 낄낄 웃으며 볼래? 볼래? 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B와 C는 몹시 혼란스러웠지만 그보다 A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A에게 다가가 야 A야 괜찮아? 내 목소리 들려? 하고 불렀지만 A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아직 경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A가 진짜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저 애는 뭔데?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여자아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나는 아까 일도 있고 해서 C까지 A처럼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하지마! 그보다 A야! 일단 텐트로 옮기자! 고 설득했습니다. 셋이서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A를 텐트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동안에도 여자아이는 우리를 향해 볼래? 볼래? 하고 낄낄 웃으며 계속 물어왔습니다. 텐트 안으로 A를 옮겼을 때는 A의 경련은 멎었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셋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의논했습니다. 이미 꽤 어두워졌기 때문에 A를 데리고 밤 산길을 걷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자아이는 텐트 바로 옆까지 와서
이번엔 다시 처음처럼 태 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텐트 천 한 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마치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고 강변 특유의 습한 냄새가 더 짙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여자아이 쪽도 신경 쓰이고 무서웠지만 그보다 전혀 의식을 찾지 못하는 A가 걱정되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는데 낮에 확인했을 때는 터졌던 게 지금 보니 불통이었습니다. B와 C도 마찬가지였고 A의 휴대폰도 확인해봤지만 역시 불통이었습니다. 꽤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A가 이런 상태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밖에는 뭔가 위험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A를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 라는 목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려왔고 저 아이는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B가 꽤 차분한 말투로 밖의 여자아이에게 너 뭔데? A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우리가 내게 뭔가 기분 나쁜 짓이라도 한 거야? 그렇다면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하고 달래듯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또 볼래? 볼래? 하며 낄낄 웃으면서 물어오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있어봤자 아무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달리기 꽤 빠른 거 다들 알지? 이러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돼. 꽤 넓은 도로에서 임도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30분 정도였잖아? 넉넉히 잡아도 2km는 안 될 거야. 밤길이라도 달리면 7에서 8분. 길어봐야 10분이면 포장도로에 나갈 수 있을 거야. 거기까지 나가면 휴대폰이 터질 거고 안 터져도 지나가는 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녀올게. B와 C는 위험하다며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A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이 밤 8시가 넘었으니 해 뜰 때까지 7, 8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얇은 텐트 비닐 한 장 사이에 두고 정체불명의 상대와 대치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고 나 자신도 정신적으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B와 C도 그걸 알고 있었는지 1시간 안에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으면 B와 C가 찾으러 간다는 조건으로 납득해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몹시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튀어오를 것 같았고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A를 생각하면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쥐어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서 볼래? 볼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겁한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었고 불빛에 비친 그 아이가 내 바로 옆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낄낄 웃으면서 얼굴에서 손을 때려 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왔던 길을 손전등 빛의 의지에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포장이 안 된 도로라 달리기 힘들까 걱정했지만 차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임도라 바퀴 자국도 있고 꽤 다져져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도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달리는데 갑자기 도로 앞쪽에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응? 하고 손전등을 비추어 보니 그건 아까의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이미 500m는 달렸을 텐데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현실에서 눈앞에 여자아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낄낄 웃으면서 볼래? 볼래? 하고 말하면서 얼굴에서 손을 때려 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이건 뭔가 물리적인 법칙 밖의 존재다 라는 것을 그제야 몸이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리고 그 아이를 보지 않도록 피하면서 다시 달렸습니다. 따라오든 말든 도로에만 나가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앞쪽으로 차의 헤드라이트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거의 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살짝 안도한 직후 무언가가 발에 잡혀 나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영문을 몰라 발 아래를 봤더니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 내 발은 무언가에 확실히 잡혀있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꽤 힘이 세서 떨쳐내려 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자니 조금 멀리서 태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험해. 이 상황에서 저 아이가 오면 진짜 끝장이야. 어떻게든 떨쳐내려 발버둥을 쳤지만 보이지 않는 데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서 있을 것 같은 위치를 몇 번 발로 찾지만 전부 허공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자아이는 이미 내 바로 뒤까지 온 것 같았고 바로 제가 넘어진 뒤쪽에서 볼래? 볼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죽기 살기로 억지로 일어서서 발이 잡힌 채로 강제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문득 얼굴을 들었을 때 여자아이가 얼굴에서 손을 떼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잠깐이지만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절망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의식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본 게 한순간이었고 바로 시선을 돌린 게 좋았는지 간신히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다시피 도로에 나와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한 발짝도 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현기증이 나면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은 감각, 그리고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심으로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한계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걸으려 하면 발이 잡혀있는 탓에 틀림없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의식이 꺼지기 직전 감각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검게 좁아지는 그 느낌은 공포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운 좋게도 트럭이 지나가다 멈춰주었습니다. 나는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힘껏 손을 흔들어 도움을 청했고 트럭은 조금 지나친 곳에서 멈춰졌습니다. 그때 내 등 뒤에서 아까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나는 이미 현기증으로 서 있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트럭 기사님에게 이 길 안쪽에 친구들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말만 겨우 전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트럭 기사님이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A도 B도 C도 무사히 구조됐고 의식이 없었던 A도 나와 같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나와 비슷한 타이밍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와주신 트럭 기사님이 퇴근길에 문병을 와줘서 여러 사정을 얘기했는데 나 이외의 사람의 형상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격자가 우리뿐이기도 했고 경찰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꽤 혼이 났습니다. 뭐 우리가 겪은 얘기를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이상 우리가 몇 년 전 여름방학에 경험한 모든 것입니다. 후일담으로 나중에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본 A에게 뭘 봤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A의 말로는 분명 봤는데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감각과 현기증에 사로잡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잠깐이지만 봤는데 그 부분의 기억이 통째로 빠진 것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봤다는 기억은 있는데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꽤 기묘한 상태였습니다. 사단과 기모노 소녀에 대해서도 넷이서 여름방학 내내 여러 가지로 알아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현지 사람들조차 거기에 사당 같은 게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사당에 받쳐져 있던 꽃은 대체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을까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캠핑을 갔다가 이상한 사당을 발견하고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도망쳤다는 이야기였는데 재밌는 무서운 이야기였네요.